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난세의 영웅, 다음 주에도 힘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가 베를린도 4680 모델 Y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170 배터리로만 모델 Y를 생산을 해왔는데요. 이제 4680 모델 Y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주말 방송에는 저희 아트라운TV VIP 클럽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하얀 풍장님 새로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트라운TV VIP 멤버십은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재테크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재테크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여 개의 VIP 회원님 전용 영상이 있고요. 가입은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VIP 회원 클럽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가지고 꼭 영상 다 봐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12,000포인트가 다시 저항성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11,800으로 내려오면서 1.87% 하락하는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도 32,000선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왔고 S&P 500도 4,000선을 넘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거의 4,000선까지 가까이 다가섰었는데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금리라든지 유가를 보면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 이미 들어선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75%까지 하락하면서 뭔가 추세적인 하락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유가 역시 95불 이하로 내려오면서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의 하락이 컸는데요. 전날 미국 10대들이 많이 쓰는 앱이죠. 스냅챗을 서비스하고 있는 스냅이란 기업이 조조한 실적을 보인 데 이어서 트위터 역시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중심의 투심이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올해 2분기 2억 7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인 흑자였는데 적자 전환하면서 나스닥 투심의 악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주가도 역시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역자로 포진하고 있는 기술주는 지금 거의 대부분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테슬라는 오늘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0.2%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들이 빠지니까 경기 방어주라 할 수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은 그래도 녹색을 많이 띄고 있고요. 헬스케어 주식도 제약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는 좀 빠졌네요. 역시 유가가 빠지면서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 한 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특히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이 컸어요. 중소형 기술주도 많이 올랐고 보시면 테슬라가 가장 앞서서 상승했습니다. 13%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10% 가까이 이번 주에 오르면서 이번 주 나스닥 시장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잘 올라가니까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올랐지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에 민감한 IT 업종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도 16.57%나 상승을 했죠. 아무튼 오늘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건 역시 여기 스냅과 트위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냅은 목요일날 실적을 발표했었고 트위터는 어제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스냅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 역시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EPS가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출은 예측되었던 1.15 빌리언에 미달하는 1.11 빌리언을 달성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의 EPS는 예측지었던 마이너스 0.2불보다 더 낮아진 마이너스 0.26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냅은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2분기는 우리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고용을 상당히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냅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39%라는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트위터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트위터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좀 기술주 실적 악화에 큰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매출은 예측지었던 1.33 빌리언 하회하는 1.18 빌리언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예측지었던 0.14 불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0.08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다 예측치보다 미달한 매출과 영업 순이익을 알 수 있습니다. 스냅이
스냅에 이어 트위터도 조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기술주 랠리가 힘을 잃은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트위터는 최근에 경기 침체에 의해서 광고 산업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입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파기 역시 영업에 그리고 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은 정체가 되고 있고요. EPS는 또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다만 트위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트위터 주가가 많이 싸졌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지금 테슬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7월 8일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계약 포기를 선언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10월 달에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5일간 법정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론 머스크 측은 내년 2월에나 법정 공방을 원했었는데 법원은 트위터의 손을 좀 더 들어주면서 트위터가 요구했던 9월 법정 공방보다 한 달 늦어진 10월 달 재판을 법정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10월 달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트위터나 테슬라나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가 되면서 오히려 두 기업 모두에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게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이러한 이슈가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정말 미국 주식의 향방이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포드의 실적 발표 역시 테슬라가 속한 경기 소비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도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에너지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엑슨모빌과 쉐브론.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는 그래도 유가가 높았었죠. 스냅과 트위터 같은 SNS 기반 IT 주식들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알파벳과 메타 같은 기업들의 실적 역시 좀 부침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 역시 어느 정도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실적이 좀 하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역시 큰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나스닥의 차트를 보자면 나스닥 차트는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을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어쨌든 5일선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하루 정도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다면 12,500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다가 7월 달부터 지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반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나스닥이 최근 10년간이요 50개월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는 대세 상승의 반등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의 모습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SI랑 스토캐스틱도 보시면 상당히 지금 과매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일봉 차트를 보면 11,000선을 지금 잘 지켜낼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FOMC 회의와 함께 한 차례 더 큰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래도 한 11,300에서 11,400 정도 지켜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높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악재도 호재로 지금 둔갑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그렇게 마냥 떨어질만 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12,300선을 뚫어낼 수 있는 게 관건일 것 같고요. 테슬라의 경우 750불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0불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괜찮은 모습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전일 10% 가까이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4,7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4,500만 주 이상 거래량을 보여준 다음에 대세적으로 좀 상승할 때가 많았고요. 현재 어제의 양봉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양봉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다. 오늘도 상승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죠. 테슬라가 750불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한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6월 달까지는 중국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7월 들어서 좀 바뀌는 모습이에요. 뭐 중국의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종합 지수는 7월 들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천 종합 지수도 6월까지의 상승보다는 7월 달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는 6월 중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유로스톡 50도 최근에 ECB에서 0.5%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이번 주에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유로스톡 50이 3.43%라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3.33% 올랐습니다. 상해랑 심천도 반등이 있었지만 1%대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나스닥의 상승 흐름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세계 증시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지만 시장은 이렇게 신압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알게 모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으면은 목요일 날 금리가 발표가 될 건데, 우리 시간으로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변동성이 정말 극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일, 27일, 28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금주의 나스닥이 급상승을 해주었죠. 테슬라도 10% 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대반전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게 다음 주에는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다음 주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FOMC 금리 인상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충분히 하루하루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냅과 트위터의 주가에서도 살펴봤듯이 역시 지금같이 뭐 경기 침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될까요? 이 두 개 회사 중에 당연히 이런 회사가 되겠죠. 지금 어느 주식들이나 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주가도 빠지면서 실적이 빠지는 회사를 사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적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진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회사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뭐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좀 빠지면서 2022년 EPS 전망치가 좀 하향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좋은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50% 이상 성장을 할 것이고 150만 대 그 정도 캐파 가능하고, 이미 테슬라는 뭐 190만 대에서 200만 대에 달하는 캐파를 연말에 만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급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와 실적의 괴리는 아직도 크고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지금 사야 된다는 것이죠. 2023년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블룸버그 예상 2023년 EPS는 17불 정도인데요. 1년 전보다 거의 2배 이상 오른 그런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전에만 해도 2023년 EPS 전망이 8불대였는데 지금 17불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이버트럭이나 세비트럭 같은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러한 EPS 성장세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주식을 더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테슬라의 10만 대당 EPS는 뭐 1불에서 0.9불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가 분기에 30만 대 정도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3불대 EPS가 나오는 것이죠. 10만 대당 EPS의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의 뜻은 테슬라의 이익률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량 가격 인상과 함께 공장 수도 증가되고 공장의 캐파가 증가될수록 그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고정비도 감소하고 운영 비용 역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 순이익은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뭐 36만 5천 대, 4분기에는 45만 대가 예상이 되는데, 자, 10만 대당 거의 뭐 1불 수준이니까 3분기에는 뭐 3.6불의 EPS, 4분기에는 4.5불 이상의 EPS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하는 테슬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4680 배터리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3분기부터 기가 텍사스에서 4680셀을 제대로 한번 생산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기가 베를린 역시 배터리 생산 공장이 있지만 아직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기가 베를린은 이미 구조 배터리 팩, 이런 팩이죠. 4680 셀을 갖춘 최초의 모델 Y를 테스트 생산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생산 라인은 만들어졌어요. 이제 아직 양산은 안 되는 거죠. 대량 양산은 4680 셀이 생산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델 Y 4680 셀을 갖춘 모델 Y는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기가 베를린의 테슬라 모델 Y 테스트 생산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680 배터리의 생산과 공급만 가능해지면 이제 기가 베를린도 바로 4680 배터리를 갖춘 모델 Y를 양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680 배터리는 그 배터리 팩 자체만으로도 효율성이 증가되고 코스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생산 효율성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구조 배터리 팩에 바로 이렇게 시트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레거시 업체들은 차량을 전체적으로 조립한 다음에 의장 공정이라고 하죠.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트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바틀렉,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차체 공정에서부터요 이렇게 시트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이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굳이 뭐 차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힘겹게 작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봇이, 그러니까 옵티머스 프로젝트죠, 테슬라 봇 같은 게 만들어져서 실제 이런 뭐 시트 장착 작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간편하겠죠. 차량 안에서 할 필요가 없이 차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배터리 팩 위에 시트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로봇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생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기가베를린은 실제로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 영업일 동안 이미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주당 1000대 생산하는 규모에서 이제 주당 3000대까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생산량은 3배가 증가가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에 따라서 4680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를 테스트 생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도 2170 배터리 팩의 모델 Y뿐만 아니라 4680 배터리 팩의 모델 Y도 만나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가 상하 역시 업그레이드 작업에 있습니다. 이미 모델 Y 라인은 업그레이드가 마쳤어요. 그래서 주당 1600대 생산에서 2200대 생산으로 이미 증가가 되었고요. 7월 16일부터 이미 이렇게 생산량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라인은 지금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습니다. 8월 7일에 완료가 되고요. 1일 900대에서 이제 1200대로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실제 기가 상하이에서만 거의 100만 대에 이르는 캐파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뭐 200만 대 캐파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중 멕시코 쪽에 해당하는 국경인 누에보 레온에 이렇게 테슬라 전용 차선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뭐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누에보 레온 국경지대 개발공사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하고요. 해당 차선은 멕시코 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넘어갈 때 이 차선을 쓸 수 있다는 건데, 테슬라 전용 국경이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북미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7월까지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음 주를 정말 슬기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잘 넘길 수만 있다면 정말 주식시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미국 증시의 큰 이정표 갈림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증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의 단기적인 시각을 알려드렸지만 역시 중요한 건 길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see far가 되겠죠. 좀 발음이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만 보자면 9월 이후부터는 충분히 시황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좀 더 큰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었죠. 이번 주만 해도 13% 이상 올랐는데 다시 한번 이제 800불대가 넘어서니까 비싸서 못 사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주 한 주 정해 두시던가요? 아니면 테슬라가 또 한번 뭐 700불대를 보인다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청사진을 갖고 대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내년에 사이버 트럭 뿐만 아니라 세미 트럭, 로드스터 같은 신제품을 발표할 수 있고요. 2024년에는 로보택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역시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금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